그리고 타이밍 은폐에 대해 더 많이 엔지니어링 준비, 그리고 훈련 간격, 이 환경에서 리듬과 관찰, 생존의 진정한 통화로 남아 정보에 입각한 분석을 믿는다면 소음보다 더 중요하다. 명확성을 위해 군대 구독, 현대 갈등에 근거 있는 보도. 여기서 초점은 스펙터클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해하는 것에 결정이 결과를 형성하는 방법, 그리고 왜 인적 비용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지, 책임 있는 보고를 위해 군대와 함께 유지, 지식을 중시하는 더 깊은 맥락과 대화, 보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세상을 향한 발걸음으로 2025년 12월 말 포크로 F스케이 근처 기계화된 기둥이 도시로 밀려들었습니다. 공업지대와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바뀌었다. 심지어 차량 안에 있는 승무원들도 일어난 일을 간신히 처리할 수 있었다. 같은 길을 따라 적절한 순간에 나타나는 단일 초크 포인트, 움직이는 대형을 돌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노출된 대상의 잠긴 체인으로 앞쪽에서 에이브람스가 이동식 화재기지처럼 포효했습니다. 억압적인 불 전달, 보병이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회랑을 열려면 공업지대 내부, 공장 창고, 그리고 지하실, 건물 클러스터를 요새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크 포인트는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그리고 왜 그것이 깨질 만큼 강력했는지, 몇 분 안에 기계화된 추진력, 그리고 에이브람스가 앞으로 밀릴 때 억압적인 앵커로서 실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공적인 돌파구 사이, 그리고 탱크, 드론에 압도당하고 기동성을 박탈당, 우리가 그것을 분해할 때 군대에 합류, 우크라이나의 기계화 그룹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접근 도로에서 퍼크로 오비에스케의 도시산업 우위를 향해, 그리고 에이브람스는 전진 위치를 차지합니다. 첫 순간부터 직접 압력을 가하다. 정찰 드론은 경로 위에서 안정적인 시야를 유지합니다. 발사 지점 및 의심되는 광산 벨트 표시, 기둥이 지켜본 복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추측하는 대신 그 오버헤드 사진이 중요합니다. 도로가 작업에 취약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강제 일시 중지, 장갑차를 고정 표적으로 바꿀 수 있음, 보병이 내리기 전에 승무원 훈련은 간격 이후 생존의 일부가 됩니다. 속도와 차선 선택은 이제 전술적 결정입니다. 일상적인 운전보다는 리드 요소가 거리를 좁힐 때 지원 화재가 차량보다 앞서 작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타격 위치, 건물 입구를 잠글 수 있습니다. 의도는 수비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발사선을 설정할 시간, 도로 건너편 드론 피드가 영향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수비수의 빠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화재 조절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접근 방식이 교통체증으로 변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보병을 첫 번째 구조물에 매우 가깝게 하다. 그리고 마운트 해제는 일어날 시간입니다. 에이브람스가 창문을 억누르는 동안 간접 화재에서 살아남는 모서리 및 기타 지점, 이 단계에서 초는 중요합니다. 출입구를 통제하기 때문에, 또는 짧은 시선, 그룹이 안전하게 기반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도로로 다시 밀려납니다. 작은 팀이 틈새를 메우기 위해 이동합니다. 모서리를 고정하고 쉬운 각도를 거부합니다. 라디오 및 드론 업데이트로 의사결정 단축, 그리고 수비수의 재설정을 방지합니다. 첫 분은 종종 안전훈련에 관한 것입니다. 병사들이 측면을 확인하는 곳, 위험지역을 표시하고 쌍으로 이동. 그래서 한 번의 실수가 전체 푸시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마운트 해제 직후, 창고 이후 산업 영역이 초점이 됩니다. 작업장과 지하실은 겹겹이 쌓인 전투 공간을 만듭니다. 몇 개의 방이 방어를 고정할 수 있는 곳. 이러한 구조의 조기 제어, 또한 리드 차량 뒤의 경로를 보호합니다. 안전한 건물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근거리, 화재 위험 감소, 다음 물결에 맞서 이 오프닝 단계에서 에이브람스는 이동식 화재기지 역할을 합니다. 값이 측정되는 사람, 얼마나 안정적으로 머리를 숙이고 있는지에 의해 보병이 단단히 잡을 수 있을 만큼 긴 시간, 그립이 설정되면 명령은 앞으로 돌진하는 것에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보급품을 계속 이동시키는 복도 관리, 그리고 첫 번째 여갑을 지켜봅니다. 그 발판이 형성된 상태에서 다음 단계는 산업 미로를 보는 것입니다. 방어 및 카운터 움직임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왜 양측이 이 건물들을 대하는지
싸움의 경첩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발판을 마련함에 따라 포크로브에스키의 산업 가장자리 근처 싸움은 빠르게 집중되었다. 공장 및 창고 클러스터 내부 방금 하차한 보병, 지금은 콘크리트 건물에 밀집된 격자에 직면해 있습니다. 적재 야드 및 내부 복도, 제한된 가시성과 느린 움직임, 수비수들은 지하실을 사용했다. 그리고 들어오는 불을 흡수하기 위해 벽을 강화했습니다. 그런 다음 내부 통로를 통해 위치를 이동, 공격자들이 거리에서 볼 수 없었던 것, 입구 주변에서 짧은 화재 교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모서리 각도, 단일 출입구를 제어할 수 있는 곳, 진격이 계속되었는지 결정, 또는 정지, 양쪽은 구조의 첫 번째 층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일단 외부링이 고정되면 단지의 더 깊은 부분, 경쟁하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몇 분 안에 전투는 도로에서 이동했습니다. 건물 자체에 거리가 줄어들고 모든 단계가 필요한 곳, 공업지대 내부, 지형의 구조, 싸움의 속도를 형성, 콘크리트 벽은 파편의 영향을 줄입니다. 반면 상층부는 높은 발사 지점을 제공했습니다. 공격자는 지상 레벨 간의 주의를 나눕니다. 그리고 오버헤드 위협, 우크라이나 부대가 워크숍의 일부를 확보했을 때 또는 스토리지 홀 수비수가 짧게 시도했습니다. 카운터가 측면 복도를 통해 이동합니다. 또는 인접한 건물, 이러한 시도는 많은 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팀이라도 최근에 정리된 공간 뒤에 다시 나타남, 강제로 일시 중지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양측은 짧은 억압의 폭발로 싸웠다. 빠른 움직임이 이어집니다. 입구와 계단을 봉인하다. 대회는 열린 장소가 아니었다. 그러나 내부 통제를 통해 객실 및 액세스 지점에서 측정, 미터보다는 반대 세력이 발판을 다시 세우도록 허용, 그리고 접근 도로를 향해 발사 각도를 다시 엽니다. 그러므로 공업지대, 마이크로 결합의 회전 시리즈가 되었습니다. 누가 외부 경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결정했습니다. 전투가 격화되면서 이 콤플렉스를 잃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방어적인 그림을 바꿀 것입니다. 포크롭스크 주비안, 보강된 건물에서 강제 퇴출된 단위, 더 가벼운 구조로 다시 떨어져야 할 것입니다. 포병과 드론에 대한 보호가 적습니다. 수정된 화재, 지하실과 두꺼운 벽 없이 간접적인 불 아래의 생존, 대피소보다는 이동에 더 의존할 것입니다. 그 변화는 또한 공급 경로를 노출시킬 것입니다. 차량이 섹터에 진입한 이후 더 이상 하역 지점을 다루지 않았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공중 감시로 형성된 전쟁터에서 커버 감소는 반응 시간이 짧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보강 중 더 높은 손실, 공업지대의 통제, 즉각적인 블록을 넘어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강면이 얼마나 오랫동안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후속 병력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지 여부, 단지가 경합으로 남아있는 한 어느 쪽도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섹터의 이 부분에서 레버리지를 얻으려는 이전의 시도, 거의 동일한 산업 접근 방식, 모멘텀이 얼마나 빨리 무너질 수 있는지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접근 경로를 따라 이전에 기계화된 푸시, 드론으로 확인됨, 건물에 효과적으로 배치되기 전에 좁은 도로에서 차량이 추적되었습니다. 화재는 핵심 지점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형성은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꾸준한 움직임 없이는 열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보강된 구조물의 보호미로 조직적인 방식으로 결과는 정체된 접근이었습니다. 단지 내부의 통제로 전환되지 않은 그 실패한 노력, 이 작은 캠페인의 단순한 현실을 강조했습니다. 산업지역에 대한 액세스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력은 내부의 억제와 동기화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흔들리면 공격자는 도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벽 안에서 보호되는 것보다 전투가 계속되면서 산업지대는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다. 즉각적인 총격전을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포크로 FX를 둘러싼 싸움의 더 넓은 균형, 우크라이나가 도시 가장자리로 더 깊이 이동하기 전에 포크로 SK 근처에서 러시아군은 대규모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나무선에 가까운 길을 따라 같은 산업 분야로 이끌다 대형은 장갑차에 의존했습니다. 보병 운반, 추가 장갑차 지원, 그리고 오토바이와 쿼드바이크의 소규모 모바일 그룹, 이 플랫폼의 혼합은
결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보호 및 속도, 코어를 형성하는 무거운 차량과 함께 그리고 더 가벼운 유닛은 빠르게 거리를 좁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연락이 닿으면 도로 자체가 그러한 접근에 적합해 보였다. 나무 이후로 지상 관찰에서 부분 은폐 제공, 그리고 열린 필드에 비해 노출 감소, 동일한 좁은 복도 제한 기동 옵션, 즉 일단 차량이 경로에 투입되면 유연성은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꾸준한 움직임 유지, 따라서 공격은 리듬에 달려 있습니다. 간격과 타이밍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했기 때문에 열을 효과적으로 배포하려면 목표에 근접, 기둥이 더 팽팽한 스트레칭에 들어갔을 때 나무줄 근처 우크라이나어 무인 항공기 이미 그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다. 지속적인 감시가 접근 도로를 변화시켰습니다. 모든 조정이 있는 모니터링되는 채널로 속도와 거리를 추적할 수 있음. 운전자는 주의와 긴급성의 균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증가된 노출 시간을 늦추는 이유, 너무 가깝게 압축하는 동안 집단 피해 위험 증가, 많은 차량이 앞에 있는 차량의 트랙을 따랐습니다. 그들 사이의 간격 좁히기, 그리고 형성을 예측 가능한 선으로 바꿉니다. 열을 공중에서 잃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편차가 제한되고 경로가 고정되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폭행, 아직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보병이 내릴 수 있는 곳, 그리고 근처의 덮개로 퍼집니다. 차량은 여전히 복도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진 모멘텀의 의존, 건물 근처에서 더 방어하기 쉬운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파업을 선택했습니다. 구성이 재구성되기 전에 첫 번째, 결정적인 안타, 기둥 뒤쪽을 향해 차량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머리보다는 이 선택은 즉각적인 운영 영향을 미쳤습니다. 후방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인출의 주요 경로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강을 막았습니다. 몇 초 안에 움직임을 지탱하는 도로가 초크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전방의 차량은 안전하게 후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장애물을 우회할 수 없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꾸준한 전진 운동에 의존했던 형성, 갑자기 구조적 일관성을 잃었습니다. 보병은 계획보다 일찍 하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호를 위해 트리라인 쪽으로 이동. 이 반응이 직접 노출을 줄이는 동안 내부 차량, 계획된 공격 순서를 세분화했습니다. 분대는 장갑 지원에서 분리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서 진격하기 위한 원래 시간표, 공업지역이 무너진 쪽으로 기둥이 멈춘 후 약혼의 성격이 빠르게 바뀌었다. 공격 디자인의 중심이었던 모멘텀, 승무원과 하산 군인으로 사라졌습니다. 즉각적인 위협에 집중, 통제된 움직임 없이 형성이 전환되지 않음, 보강된 건물의 상대적인 덮개로 대신 복도에서 노출되었습니다. 위에서 이미 관찰됨, 파업을 따르기에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리듬의 상실, 조율이 본능의 자리를 내줬다는 뜻입니다. 각 유닛은 지역 위험에 반응했습니다. 공유된 운영 목표보다는 공중 감시에 의해 정의된 전장에서 그리고 빠른 타겟팅 주기, 그 변화는 결정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시작된 것, 산업지역을 향한 조직적인 추진으로 중단된 포메이션으로 끝났습니다. 압박감 속에서 안정을 위해 고군분투, 후방이 막힌 순간부터 그리고 초크 포인트가 형성되었습니다. 공격은 더 이상 초기 계획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약 조건에 따라 펼쳐졌다. 관찰 및 타이밍에 의해 부과, 그리고 결과는 그 혼란에서 직접 흘러나왔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FPV, 드론 또는 소형에서 발생했습니다. 무인 항공기, 러시아 기둥 뒤쪽 부근에서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좁은 도로 복도 내부에 장애물 만들기, 충격으로 전체 형성이 제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장의 기하학을 바꾸었다. 몇 초 안에 리드 차량 대신 후방을 쳐서 파업으로 철수와 보강이 막혔다. 전진 운동을 지속했던 게 움직임을 제한하는 함정이 되었습니다. 전방의 차량은 안전하게 후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손상된 플랫폼을 우회할 수 없었습니다. 사용 가능한 제한된 공간에서 경로에 나무가 늘어서 있고 측면 출구가 거의 없습니다. 기동 옵션이 빠르게 무너짐, 공격을 주도했던 기계화된 템포, 결정적인 순간에 잘렸다. 칼럼 바로 전,
조정된 배포로 전환할 수 있음. 목표 근처 모멘텀은 혼잡과 불확실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야콘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다. 진격에서 봉쇄로 형성은 더 이상 움직이는 힘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켜본 복도 내부에 고정된 기준점, 동기화된 웨이브에서 분리될 것으로 예상했던 사람, 강제로 차량을 압력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선을 따라 즉각적인 덮개를 찾으십시오. 이 반응은 위험을 줄였다. 장갑차 내부, 그러나 그것은 폭행의 구조를 산산조각 냈다. 작은 그룹이 트렁크를 향해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얕은 우울증은 종종 인접한 장치에 대한 명확한 통신 회선 없이 분리가 약해졌습니다. 장갑차 간 조정, 그리고 하산 군대, 원래 디자인의 중심이었던 위의 무인 시스템에서 형성이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정지 차량, 그리고 흩어진 보병이 명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비주얼 마커, 흐르는 기둥을 추적하는 대신 공중 관찰자가 제한된 클러스터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제한된 이동성으로 단순화된 목표 선택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추가 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한 시간을 줄였습니다. 기둥 내부의 지휘관, 이제 우선순위의 반전에 직면했습니다. 전진 푸시를 구성하는 대신 그들은 멈춰있는 호송차를 안정시켜야 했다. 지속적인 감시 아래 무선 트래픽 증가, 유닛이 압력을 받아 질서를 재정립하려고 시도함에 따라 한때 속도와 응집력을 바탕으로 한 공격, 통제력을 되찾기 위한 단편적인 투쟁이 되었습니다. 차량이 제자리에 고정되면 간접 화재의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포병 부대는 클러스터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가벼운 오토바이 및 쿼드바이크와 같은 모바일 요소, 보호를 위한 움직임에 의존한 이러한 그룹 근처의 쉘 영향, 유연성 추가 감소, 그리고 조직적인 철수를 위한 제한된 옵션. 이 화재의 목적은 봉쇄였습니다. 가능한 출구 경로 근처에 라운드를 배치하여 지원군이 안전한 통로를 좁혔습니다. 정지된 열의 사용 가능, 나무를 따라 덮은 보병, 손상된 차량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포탄, 몇 분 만에 야콘이 바뀌었습니다. 공격적인 작전에서 방어적인 노력으로 겹겹이 쌓인 압력으로 살아남기 위해 연기와 파편이 혼란을 가중, 가시성 감소, 그리고 브레이크아웃을 조정하려는 복잡한 시도. 봉인된 복도는 밀폐된 전투 공간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자산이 순차적으로 관여된 곳, 공개 기동에 직면하는 것보다 포병이 효과적으로 지역을 폐쇄했을 때 더 이상 움직이는 대형을 검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봉쇄된 지역을 통해 작동했습니다. 차량과 보병이 있는 곳, 지형과 혼란으로 인해 이미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격은 한계에 따라 전개되었다. 관찰 및 타이밍에 의해 부과, 정지된 기둥이 움직임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우크라이나 포병은 라이터에 관심을 돌렸습니다. 손상된 차량 근처에 집결된 모바일 요소, 오토바이와 쿼드바이크, 속도와 기동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복도가 막혔을 때 그들의 장점이 사라졌다. 제그룹화를 방해할 만큼 가까이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조정된 인출 방지, 모든 플랫폼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았을 때에도 그 의도는 빠른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한 번에 완전한 파괴를 추구하는 것보다 열린 차선과 전진 추진력 없이 이 가벼운 단이 더 이상 효과적으로 흩어질 수 없음, 또는 장갑차를 지원하기 위한 재배치, 강제 생존 인력, 제한된 커버를 유지하려면 통합 세력으로 대응하는 능력 감소, 이 제한된 공간 이동성에서 폭행 계획의 중심이었던 힘이 아닌 책임이 되었습니다. 한때 포병이 움직임을 제한했습니다. 무인 시스템이 주소 차량으로 돌아갑니다. 이미 손상되었거나 움직이지 않음, 더 이상 움직이는 대형을 검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정된 기준점 세트를 통해 작동했습니다. 정지된 갑옷과 버려진 플랫폼으로 표시, 남은 각 차량은 별도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순서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체계적인 접근 방식은 기회를 줄였습니다. 기둥이 응집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는 중요한 자산 추출, 추가 차량이 비활성화되거나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공격 구조가 더 침식되었습니다. 불타는 플랫폼의 시각적 영향, 이미 진행 중인 운영 붕괴 강화,
이미지보다 더 중요한 조정의 상실이었다. 명령 요소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 하에 직접 조각 단위, 시간은 공격력에 대항하기 시작했다. 재구성에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둘 다 봉인된 복도에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공격 추진에서 교전이 전환되었습니다. 방어적인 투쟁으로 남은 전투력을 보존하기 위해 정지된 공격이 안정되려고 하는 동안 관찰 및 화재 제어를 유지하는 측면, 진취성의 좁은 창을 얻었습니다. 이 창은 몇 분 만에 간략하게 측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역 수준에서 전술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우크라이나는 자신의 운동을 준비하기 위해 혼란을 이용했습니다. 산업부문 근처의 도시 가장자리를 향해 앞으로의 도전은 여전히 상당했습니다. 빌드업 지형에 진입한 이후 드론 감시 아래 정밀함과 규율을 요구하다. 에이브람스를 포함한 장갑 지원, 잠재적 발사 지점을 억제하기 위해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병에게서 주의를 끌다. 발판을 마련하다. 목표는 후퇴하는 요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러나 그들의 추진력 상실을 전환하기 위해 영토적 이득으로 드론과 간접 사격으로 형성된 전투 공간에서 종종 가장 빠르게 전환되는 힘에 속합니다. 방어에서 행동으로 기계화된 공격의 빠른 저하, 전투력이 얼마나 빨리 감소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동성이 제거되면 나중에 우크라이나 요소가 발전했을 때 도시 블록을 향한 노출된 경로를 따라 결정적인 요인은 순전히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접근을 건너는 능력이었다. 지속적인 공중 관측을 견뎌. 그리고 조정된 움직임을 유지합니다. 내구성 있는 제어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 긴 시간, 경합지역 내부, 우크라이나 기계화 칼럼이 발전했습니다. 제한된 시야를 사용하여 아침 안개 아래 산업 가장자리를 향해 가까운 거리에 즉각적인 탐지 없이 전투 엔지니어가 전방으로 이동, 접근 도로를 따라 의심되는 광산 벨트 지우기, 갑작스러운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경로의 가장 노출된 세그먼트에서 이 단계에서 지뢰 제거는 전략적 무게를 지녔습니다. 도시 주변 근처에 멈춰 있는 차량 때문에 새로운 드론 감시를 신속하게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된 불, 좁은 통로가 확보되면 장갑차가 키 근처의 위치로 앞으로 밀렸습니다. 주유소와 같은 도로변 구조물, 그리고 근처 교차로, 인접한 블록으로의 진입을 제어했습니다. 보병이 빠르게 하차하여 이 지점을 확보했습니다. 그들을 앵커로 만들기, 더 많은 움직임이 조직될 수 있는 곳, 이러한 액세스 노드 제어, 빠른 기회 제한, 카운터 푸시, 기둥을 다시 열린 지형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템포는 중심을 유지했습니다. 기둥은 단호하게 움직여야 했다. 수비수의 재구성을 방지하기에 충분합니다. 아직 조심스럽게 그 이상으로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충분히 보호봉투. 그러므로 도시 가장자리 내부의 첩분, 구경거리가 아닌 포지셔닝 경쟁이 되었습니다. 통합 단계에서 에이브람스는 직접 사격을 제공했습니다. 요새화된 진지에 대항하여 새로 세워진 발판을 위협한 높은 폭발성 라운드가 강점을 겨냥했습니다. 그리고 상위 레벨 발사 각도, 보병팀의 위험 감소, 구조물 사이 이동, 탱크의 가시성이 주요 초점이 되었습니다. 적대적인 드론 운영자를 위해 지속적인 공중 관심, 스트라이크 성공 가능성 증가, 약혼이 계속되면서 차량은 이동성을 제한하는 손상을 입었습니다. 중대한 취약성, 지속적인 관찰에 의해 형성된 환경에서 그러한 조건에서 정지된 탱크, 고정 기준점이 됨, 추가 타겟팅을 위해 훈련된 인원을 보존하기 위해 퇴장하는 승무원, 손상된 플랫폼 내부에 머무르는 대신 나머지 차량은 위치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초기 목표가 확보되면 보병부대가 점령지를 잡고 있는 동안 장애인 에이브람스의 이미지는 나중에 널리 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영 결과는 상징성을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이 전장의 중심 현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동성 조정, 그리고 지속적인 인식이 생존을 결정했습니다. 단일 플랫폼의 존재보다 더 많은 이 작은 캠페인에서 지형을 유지합니다. 계산된 위험 모두 필요, 그리고 자산을 인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불리한 조건이 바뀌었을 때
포크로 SK 주변의 전투는 분명한 것을 보여줍니다. 작동 패턴, 공중정찰 통제, 도로 거부 조건 설정, 그리고 도로 거부는 포병의 효과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드론 공격을 따르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은 스트라이크였다. 기둥 뒤쪽에 대하여 움직임을 혼잡으로 전환, 그리고 보병을 산산조각 내도록 강요했습니다. 추진력을 잃은 수비 반응, 형성은 더 이상 조정된 단위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중앙 지형 기능으로 등장, 그 구조가 내구성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 이동성, 더 넓은 방어 자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이브람스의 역할, 강도와 취약성 모두 설명, 그것은 비판적 억압을 제공했다. 그러나 집중된 공중 관심을 끌었습니다. 우선순위 자산으로 식별된 경우 포크로 OSK 근처에서 미래의 기계화된 노력을 기대합니다. 숫자에 덜 의존할 것입니다.